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올리기가 자꾸 쉽지 않은데, 뭐, 제재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인데, 사실, 앞으로,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바쁘고 해가지고, 매일 영상을 좀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올렸는데, 좀 바쁘기도 하고 제재도 계속 들어오고 오늘 벌써 두 번째 제재 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도 틈틈이 찍겠지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데 인공지능 쪽으로 일반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공지능 쪽으로 좀 영상을 올려볼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뭐 제 전공이니까 저는 쉬운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쉽게 해가지고 다들 4차 산업 인공지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인공지능을 회차는 몇 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내용을 좀 올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제가 몇 개 올렸는데 다 제재를 당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도 계속 제재가 들어오니까 힘도 빠지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을 할 거냐 뭐 부동산을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을 거냐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래서 뭐 반복되는 내용도 많은데 일단 미국 기준금리가 1.25에서 제로금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내일 17일 날 지금 신문 보니까 방금 전에 기사가 하나 떴던데 우리나라도 0.5% 인하 그러니까 이게 빅컷이라 하죠. 빅스텝입니다. 보통 0.25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조금 내린다 이러는데 0.25가 우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0.5%가 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가 또 일부에서는 뭐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이 경기 침체고 변동성이 크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미국 오늘 금리 제로금리고 내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0.5% 내릴 게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은데 또 내일 때 봐야 알죠. 그래 됐을 때 흔히 말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는데 국내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데 이걸 활성화 시킬 거냐 아니면 부동산 폭등에 대한 우려가 클 거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내 경제에 봤을 때 일부죠. 그래서 국내 경기 활성화 침체를 막는 쪽에 더 무게를 두면 0.5%를 인하할 거고 그렇지 않고 부동산 폭등이 더 우려된다 그러면 0.25 정도로 이렇게 내리겠죠. 제가 볼 때는 내일 기준금리 0.5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75가 1.0이 될지 0.75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생각했을 때는 유동성이 확대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금리,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으로 하신 분은 좀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위의 지인들도 주식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은 뭐 그분이 더 잘하시니까 스스로 이 판단에 선택에 맡기지만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변동성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겠죠. 기복이 심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 이 코로나 사태가 소강 상태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제가 볼 땐 주식은 아주 변동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섣부른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데, 뭐 저도 사실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래일이니까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미국, 유럽, 일본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물론 예측하건대 올림픽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더 큰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이니까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국내 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위중하고 이 침체를 막아야 된다. 이러한 기조가 더 강하면 제가 볼 때는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게 기준금리가 1%가 될지 0.75가 될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기준금리, 내일 인하된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지돼가지고 코로나가 사태가 이제 소강 상태 좀 잡힌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금리 상승은 제가 볼 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면 이게 잡힌다 하더라도 당장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중에 돈은 좀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는 상태인데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좀 이동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기준금리는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초양극화, 지금도 양극화입니다만 아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심해지지만 지방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차별화는 아주 극대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양시장도 그럴 거고 기존의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1%대 내일 1%가 될지 0.75%가 될지,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방어를 못한다. 즉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 금리를 더 내릴지 어떨지는 저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정 기미가 안 보이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이러한 상태로 쭉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GDP하고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의 GDP, 이 합계가 미국의 GDP하고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 수가, 미국은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저력이 있죠. 저력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무너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확진자 수가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그 확진 시스템 있죠.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미국도 경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뭡니까?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올림픽이 만약에 취소되고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이제 늘어난다. 확진자가 상당수 늘어난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 감염의 차단은 거의 포기한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대유행,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독일 국민의 70%가 이렇게 감염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 독일 총리가 비난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리더가 이런 좀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면 뭐 어디까지나 가정법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세계 경제는 상당 기간 침체가 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하면 확진자 수가 상당히 높아질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요 두 가지는 거의 만족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 그나마 좀 낫겠죠.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은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지금 주식을 해볼까 싶은 사람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초저금리 시대 됐다고 해가지고 당장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코로나가 진정돼야지만 그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지 그 전까지는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당장 돈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몰리고 이런 효과는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지 전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초저금리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뭐 폭등한다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요 경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도 제가 영상을 좀 올려볼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여러 개 영상을 올리면서 좀 중복된 내용도 많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